자, 이번 시간에는 정리 5.9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fnz는 등심선 C 위에서 연속인 족수함수열이라고 하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fn이 f로 C 위에서 f로 고르게 수렴하면 이 리미트가 적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정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해석하게 있는 증명 방법과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증명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급수에 대한 수렴성을 살펴보기로 하죠. 몇 급수 5.12가 수렴한다고 수렴 반경 r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죠. 5.12는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시작하는 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몇 급수 5.12의 합하고 부분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SZ 부분합은 n번 n항까지 합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수렴 반경 안에서는 수렴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 S에서 SN을 빼면 나머지가 됩니다. 이거 다시 쓰면 요것은 뭐냐면 n이 n부터 무한대까지 an의 z-z0의 n성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렴 반경 내에서 몇 급수 5.12가 수렴하니까 라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나머지 양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0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쓰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 입실론이 존재해서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정리 5.10을 보시면 만약에 그 Z1이 저 몇 급수의 수렴 반경 내의 어떤 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닫힌 원판 R1 여기서 R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 Z0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R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Z1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1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요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고르게 수렴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렴 반경 안에서는 살짝만 안으로 들어가도 고르게 수렴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일단 원점으로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증명을 하자고요. 그러면 몇 급수가 그 Z0가 0이니까 간단하게 되죠. 그러면 Z1이 요 Z0가 우리의 경우는 지금 원점이니까 그리고 Z1이 몇 급수 내니까 상황이 이렇게 원 5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R이 되고 여기 Z1이 여기쯤 있으면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R1 이렇게 돼요. 그래서 Z1이 수렴 반경 내 점이니까 이런 R보다 작죠. 그런 Z를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바깥에 적당히 Z를 하나 잘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여기 요 점의 길이는 적당히 r보다 작고 r1보다는 큰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몇 급수 5.17이 이제 수렴해요. 그러면 정리 5.5에 의해서 요것은 이제 당연히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하고 이제 라지 n을 이렇게 이제 자연수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정급수 5.17 아까 5.17은 그냥 이겁니다. a-n의 zn 이거예요. 이거와 5.18 여기 있죠. z1을 집어넣은 거. 이것의 이제 나머지 항을 이제 각각 따지는데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이제 그럼 이제 n부터 무한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5.17의 나머지 항, 이건 5.18의 나머지 항입니다. 그러면 5.17 요것의 절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하면 절대값이 들어가면 커지죠.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제 z가 z1보다 작을 때는 요런 이제 그 삼각 부등식을 이제 써서 요게 되고요. 다시 여기 z1이 더 크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z가 z1일 때는 어떻게 되냐? 로의 n승의 로의 n의 z가 시그마 n보다 작게 됩니다. 시그마 여기는 시그마 n의 z가 왜 없느냐면 z1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숫자니까 그냥 어떤 값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n은 수렴하는 급수의 나머지 항이니까 이게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이 값 전체가 뭐 0으로 가요.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면 그럼 이것도 저절로 무한대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수학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 입실론이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건 5.12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이러한 이제 모든 점 z에 대해서 요것이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 값이 요것보다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 로 n의 입실론은 z에 무관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택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5.17이 이제 고르게 수렴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임의의 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w를 이렇게 둬요. 그러면 정리의 가정을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원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원점 w 평면으로 생각하면 원점에서 이것이 여전히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수렴하느냐면 요 안에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르게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의 결과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증명할 때는 그 원점에 대해서 증명하고 나머지에 이제 그 임의의 점일 때는 평행 이동시켜서 이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W1의 역할을 하는 거. 아까 Z1의 역할을 했던 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따름 정리 5.3의 내용은 이제 몇 급수 5.12가 수렴 반경 내의 각 점에서 연속 함수를 나타낸다. 이제 그거고요. 만약에 이것가 수렴 반경 내의 급수의 합을 나타내고 Z1이 2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양수가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 즉 Z1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는 여기에 이것이 놓이도록 충분히 작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증명은 부분합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로에는 뭐 나머지 항 아까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보이고 싶은 거니까 요 값을 빼요. 그럼 이제
더했다 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을 쭉 합니다. 그러면 요 값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삼각부등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Z가 어떤 닫힌 원판 R0에 이제 놓여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R0 여기 있어요. 정리 5.10에 의해서 5.12가 고르게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죠? 고르게 수렴하니까 전 n 입실론이 존재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제 성질을 이제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24의 조건은 요 원판을 여기 포함해도 되도록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함이 되도록 작게 그려요. 작게 잡아서 Z1의 그 델타의 각점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본 부분합 SNZ는 이제 다항식이니까 항상 연속이죠. 그래서 각 n에 대해서 Z1에서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n을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이제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이라고 방금 했으니까 이건 다시 쓴 거에 불과해요. 이렇게 되도록 델타를 작게 선택할 수 있겠죠. 여기서처럼. 그러면 이제 5.24에서 이제 n을 이렇게 두고 이 n이 이제 이거일 때 5.25하고 5.26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제 써요.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요 값은 앞에 거에 의해서 아까 이거 여기 보면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3분의 엡실론, 3분의 엡실론, 3분의 엡실론. 요 3분의 엡실론 여기서 온 거고요. 요거는 요쪽에 온 거예요. 두 개 따로따로 다. 여기 Z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요걸 만족하는 모든 Z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특별히 Z1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3분의 엡실론 뒤쪽에 있는 것은 5.25번으로부터고 요거는 5.26번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엡실론보다 작다 해서 결국 우리가 연속이 된다 하는 걸 이제 보인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변수 함수열의 고론수렴성은 이제 함수열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을 이제 잘 유지하고 있는데 복소 함수열에 대해서 고륜수렴성질을 또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실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수함수에 대해서도 유사한 것이 성립할까 이제 그것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화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보기를 이제 보시면 각 FNZ는 오메가 n에서 정의된 해석 함수열이라고 해요. 이제 극한함수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구역 오메가에서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fn이 오메가 n에서 컴플렉스로 가는 해석함수예요. 이놈이 f로 가는데 n이 움직이면 이것도 좀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극한함수예요.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적에 이렇게. 그러니까 F도 움직이지만 오메가도 움직이는 거예요. n에 따라서. 자, 그래서 만약에 F가 오메가에서 정의되면 오메가의 각점은 어떤 n 제로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여기에 속한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n이 오메가로 가니까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잡으면 여기에 속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모든 n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n0는 오메가의 모든 점에 대해서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메가가 어떤 z가 어떤 z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건 좀 예제를 좀 보자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수렴성이 오메가에서 고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전형적인 경우가 오메가 n이 이런 식의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합집합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보통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FNZ가 오메가의 모든 점에서 정의되는 것은 이제 없죠. 왜냐면 이제 오메가가 제일 큰 집합이고 이거는 좀 작은 집합에서 정의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메가 n을 다 합쳤을 때 오메가가 나오니까 당연히 모든 점에서 정의되지는 않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렴성이 고르지 않더라도 이제 극한함수가 오메가의 모든 점에서 존재할 수는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좀 약간 너무 피상적인 얘기라서 그냥 일단 한번 그냥 읽어는 수준으로 넘어간 건데, 요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보기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fnz를 요런 함수로 이제 둬요. 결국 구역을 이렇게 둘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중심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하냐면 2의 마이너스 1의 n분의 1승이니까 n승은 루트 2분의 1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n이 무한 들어가면 이 값이 얼마로 가냐면 1로 가는 거예요. 1로. n이 무한 들어가면, 그래서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n이 무한 들어가면 이렇게 점점 커져요. 이제 1로 가요. 이렇게 커져. n이 커져. 그죠? 그래서 요것을 n을, 그러니까 요 값은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요 값은 0으로 가죠. 그러면은 f는 z로 가죠. 그러니까 1분의 z니까 극한함수는 z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여기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요건 오메가, 이 빨간 선은, 요 빨간 거는 오메가 n. 좀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렴성에 이제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 이걸 하려면 이제 빼보는 거죠. 이 값에서 이 값, 이거는 이제 f of z에, 그죠? 여기 보면 f of z라고 써 있으니까 fnz에서 f of z를 빼면은 이제 요것이 나올 거예요. 요 값이. 그러니까 뭐 계산은 요 값에서 z를 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z를 임의로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거는 좀 계산을 좀 하면 되는데, 이런 값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z의 n승을 4분의 epsilon이 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어거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epsilon은 어차피 1보다 작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삼각부등식을 쓰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값이 입시론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임의의 이제 닫힌 원판, r보다 살짝만 작으면 돼요. 이러면 부분 집합 위에서 고르게 이제 수렴한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예제로 보인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찾아냈느냐. 요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의 로그 취하면 어떻게 돼요? n승근 로그 z의 절대값이 로그 4분의 epsilon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n을 나누면, 요것은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밑이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이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여기다 로그 치면 음수입니다. 요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 값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요게 이 로그 z 해주면 이 값이 음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값이 음수니까 부등호가 바뀌어. 그래서 로그 z의 절대 이것분의 로그 4분의 입실론 이렇게 해서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만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테크니컬한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렇죠. 이 바이어스트라스의 정리는 증명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